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2년 전 한 회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회사 대표 민모 씨로 회사 명의로 전세금 2억 5천여만 원의 2년 계약의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금은 전액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세입자인 민 씨는 회사 명의의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부당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 후 몇 달 뒤 집주인에게 법원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민 씨가 회사 명의로 빌린 돈 수십억 원을 갚지 않아 전세권이 가압류됐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서도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빨리 해결하겠다던 세입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을 처분할 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게 된 집주인은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 변제 공탁을 해야 했습니다. 월세는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월세를 내놨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제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어렵고 무서운 단어가 있다 보니 계약을 다 취소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부당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는 전세권 설정만 돼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내줄 당시에는 임차인인 회사의 신용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회사 숙소 전세금이라고 해 믿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출 당시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법인이 전세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이 부당하게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건데 애꿎은 집주인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보호받는 법은 없고 이제 세입자만 보호받는 법만 있다 보니까 역차별을 당한 것 같고 대출을 해주는 이 은행도 그렇고 대출을 받는 법인도 그렇고 저한테는 다 가해자죠. 전문가들은 전세권 설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세 기간 중 법인의 신용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처리 비용 등 얼마를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전세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 시에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은 세입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비용이 얼마나 들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또 집주인 동의 없이 내준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